네, 그럼 오늘 장에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 결과 어느 정도 발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상상 조금 약간 관심이 있죠. 관심 있는 종목이고, 오늘 이 코스닥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을 크게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그 지수를 조금 일시적으로 좀 약간 상승을 해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코스닥이 좀 상승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았던 게 오늘 그 셀트리온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같이 많이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고요. 일단 그 코로나 임상 3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결과가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7월 9일에서 12일 정도까지 열리는 그 유럽 그 임상 미생물학 및 뭐 감염 이제 학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거기에서도 이제 구두로 이 셀트리온 그 임상 3상,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또 이게 다시 또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크게 그렇게 막 큰 추세를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은 조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손해가 있으시다면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 앞전처럼 이렇게 눌리고 나서 크게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눌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의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면, 대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부근이거든요. 많이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의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한 2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앞전에 요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시젠 차트예요. 시젠 차트.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흡사하게 생겼죠. 예, 셀트리온 제약하고 좀 약간 흡사하게 생겼는데, 요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반등 나올 때 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다시 여기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요쪽의 흐름이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빨리 팔 필요도 없지만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갈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갈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가 거의 고점이고요. 요때 따라가면 이제 또 진짜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서 20만 원 정도 선 부근에 터치를 하고 다시 밀리면 이거 진짜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모습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다시 눌렸죠. 이제 이거 고생 시작입니다. 고생 시작.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젠이요? 네, 시젠이요. 시젠은 오랜만에 오늘 5% 반등 나와서 되게 좋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네. 빠져나오는 기회로 그럼 삼아야 되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약간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8만 원 정도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8만 원 정도가 넘기가 쉽지 않고, 이게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고 지금 있고 121선 이평선까지 다 꺾여서 지금 이 앞에 물량 부담이 계속 있어요. 이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며칠 동안, 이 이평선 일 동안, 그러니까 121선 이평선이면 60일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평균 가격이 여기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지금 평균 8만 원 정도에 물려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근데 그게 지금 6만 5천 원에서 8만 원에 올라오면,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여기서 팔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여기서 본전을 주면 그 분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가, 왜냐하면 지금 시즌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는 진단 키트고 뭐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6개월 동안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게 본전에 왔을 때 더 살 수 있냐. 지금 상황에서 좀 그렇지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6개월, 그리고 60일선이죠. 60일선 3개월. 예, 3개월이죠. 60일선이 3개월. 20일선이 한 달. 예, 그러니까
6개월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3개월 물려 있으신 분들이 아직 본전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수량이 많겠죠. 한 달 정도 물려 있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본전에 왔어요. 한 달 정도는 버틴 거죠. 뭐 이렇게 크게 지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긴가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 물려 있었는데 본전 왔어. 이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 수익이었을 때 팔겠죠. 그러면 그 매도가 다시 매도를 부르면서 이 위에 있는 3개월에 물려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물려 있다가 좀 이제 손실 좀 줄이더라도 그냥 내려갈 때 그냥 팔자 이렇게 또 팔겠죠.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약간 계속적으로 좀 이게 무덤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고 약간 매도 마인드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다. 이 앞전에 이 상승 보이죠. 이 앞전에 상승. 너무 빨리 팔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또 이걸 먹겠다고 여기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제가 그냥 대략 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예상으로 그냥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한 번에 60일, 그러니까 120일 선까지 한 번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일시적으로 수익으로 돌았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고생을 하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평균 가격 근처에 왔는데 여기를 뚫고 나면 다 수익이 되겠지만 이제 올라가면 이게 매도가 이제 어디서 쏟아지나 특별히 어떤 그런 이슈가 생겨서 돌발적인 어떤 이슈가 이 코로나 임상치료제 말고 다른 어떤 이슈가 생겨서 또 이걸 밀어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돌발적으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요 형태를 봐야 된다. 요 형태를. 그래서 일단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만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많이 올라와도 한 요 정도 선이고 그 전에 조금 약간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이걸로 수익을 낸다기보다 이미 물려 있었으면 그 실패를 좀 인정하고 그냥 수익 이상 올라오면 적당히 그냥 던지면서 좀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이 컸던 영향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지만 보유자분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같이 급등했었던 진단키트주 시즌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8만 원은 넘기 힘들 것 같다. 반등 시에 매도 마인드로 대응을 하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세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했을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그러면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님이 이제 철도 관련주 좀 보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철도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네. 대북 관련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대오AL 뭐 이 종목을 사자 이런 건 아니고 대오AL의 흐름이 조금 이제 흐름이 괜찮아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현대로템의 흐름도 지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며칠 전부터 이거 조정이 나오면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중에만 조정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종가로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철도주 중에 이제 뭐 테마주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장은 대아티아이죠.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한번 흐름을 보면 약간 대북 관련주가 요즘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앞전에 좀 상승이 나오고 눌러놓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한 덩어리는 조금 끝났는데 크게 끝났는데 다시 여기서 추세가 시작되는 시발점에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북 관련주들이 요 종목 이 철도 관련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뭐 개성공단, 금강성관광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DMZ 테마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철도 관련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고점 뚫어놓고 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최근에 좀 시장의 유행인 패턴이 고점 뚫어놓고 그리고 나서 따라 붙으면 여기에서 매도 치고 밑으로 눌러갖고 떨궈 놓고 다시 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그런 패턴이 많아서 좀 약간 지금 그 이후에 조금 천천히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슈가 좀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하는데 예전에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그걸 안 판다. 이게 방산업체기도 하고 철도를 만드는 그런 업체기도 한데 지멘스, 독일의 이제 지멘스라는 업체에다가 매각을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 안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게 지금 철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매각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북 테마 뭐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수소 사업 이게 이제 수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대로템에서 그 부분을 성장성으로 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 한동안 장기간 계속 쉬었다가 좀 방향을 위로 트는 듯한 이런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제 이게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이어지는 어떤 패턴이 아니라 조금 올라왔다 또 눌리고 조금 올라왔다 눌리고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 어떤 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약간 섣불리 따라가기엔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게 종목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되게 느리기 때문에 앞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보면은 그래도 예전에 좀 이런 어떤 대북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이런 부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성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북 어떤 철도 관련 이슈가 붙으면은 이 앞전에 이런 상승처럼 어느 정도 또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테마주 뭐 대오엘이나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 철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려면 또 이 종목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좀 시장이 좀 눌리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조금 이후에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 종목 한번 관심 갖고 조금 사서 한번 보자. 뭐 대아티아이랑 이 현대로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좀 관심 갖고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철도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대아티아이와 현대로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FOMC 회의 결과 나온 다음에 변동성을 확인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또 눈여겨봐야 될 테마는 바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떤 가상화폐들이 조금 약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 이제 디지털 화폐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지금 이슈가 많이 있어요. 여름 정도에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부분의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이제 또 그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계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실제로 써도 되는지 어떤 모의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 CNS랑 같이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쉽게 죽지 않아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쉽게 죽지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 모양이 좀 이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한국 컴퓨터 지주에 관련된 이제 그 회사고요. 일단은 이 회사 말고도 이제 뭐 KCS 좀 먼저 가 있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KCS 이런 것도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눌러놓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모의 실험이라든지 아직 도입을 아직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살아 있고요. KCT, 네, KCT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살아 있고 K사인, 네, K사인 뭐 이런 종목도 지금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안 좋은데 좀 눌러놓으면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네트라는 종목이 뭐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한네트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긴 하고요. 한네트, 로지시스 이 중에서 지금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로지시스가 좀 약간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이게 그 거래를 할 때는 사실 근데 그 거래량이 없을 때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로지시스 같은 종목이
그 흐름이 되게 괜찮아 보이고 차트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평상시에 매수를 하려고 보면은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나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받으니까 거래량이 2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생겼지만 평상시 때 1, 20만 주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거래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한네트라는 종목은 약간 거래량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K시스, K사인, KBT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8월 달 정도부터 그거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화폐에 대한 모의 실험을. 그래서 아마 그때 8월 달 정도에 그 앞전에도 근데 이미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한다라고 해서 좀 급등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8월 달에 그런 걸 할 때 뭐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그 흐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사실 요즘에 지금 일단 FOMC 앞두고 나서 종목들이 막 오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긴 그렇고 좀 약간 안정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여러 섹터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기대감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뭐 도입한다, 뭐 아니면 여름에 뭐 미국에서 어떤 부분에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또 그런 섹터니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일단은 좀 가지고 좀 관망할 필요 있고요. 조금 물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뭐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좀 버티고 보고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모의 실험을 한다고 밝히면서 꾸준히 모멘텀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세부 종목들 로지시스나 KCS 또 한네트 이런 종목들 좀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다가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교육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관점에서인가요? 요즘에 그 계속적으로 이제 대선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선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제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떤 정책 공약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아까 대북 관련주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 대선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정책 공약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자리 아니면 뭐 교육, 뭐 장애인, 뭐 노인복지, 그리고 뭐 저출산, 그리고 뭐 대북 관련, 그리고 뭐 건설 토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뭐 동남권 신공항, 뭐 지하, 뭐 제주도하고 뭐 어디 목포하고 뭐 지하로 연결한다, 뭐 지하 해저 터널, 뭐 이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정책들, 뭐 4대강 복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DMZ 테마공원 조성,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성에 뭐 어떤 부분에 뭐를 조성한다, 뭐 각 지역에 뭐를 뭐 해준다,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공약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일순간에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1년 안에, 한 6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종목들이 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YBM넷인데요. 일단 교육주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YBM넷 앞전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쪽 부분에서 이 코로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로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시세를 내긴 했는데 이게 대선 때도 항상 좀 시세를 좀 내주는 어떤 그런 종목군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윌비스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뭐 교육 관련주, 일자리 테마 뭐 이런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좀 약간 같이 끼고 있는데 윌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오르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이게 대선 때 한 어느 정도의 시세를 이제 내고 했냐면 보면은 다 대선이죠. 여기도 대선, 여기도 대선. 예, 대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세를 내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일단 윌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근차근 좀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YBM넷, 메가MD도 마찬가지로 YBM넷과 같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는 YBM넷이 좀 대장으로 더 세게 움직였었는데요. 거기서 못 움직였던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여기서 한 번에 같이 또 다시 더 세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좀 흐름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교육 관련주도 비상교육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놓고 약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상교육 그리고 이제 대교는 이거는 생략할게요. 대교는 좀 그렇고요. 아이비 김영. 네. 일단은 그런 요런 그 교육 관련주 일자리 테마주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꼭 제가 지금 언급드린 뭐 이게 사람인 HR도 이것도 이제 취업 관련주죠. 언급드린 어떤 이런 종목들 외에도 각자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이게 대선 테마주들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 인맥 관련주 말고 이제 인맥 관련주는 거의 이제 끝물이고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리 움직이지 않은 어떤 정책, 어떤 공약 이런 거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각각에 좀 보시면서 뭐 매매를 하신다면 좀 보시면서 좀 그런 종목들을 너무 많이 사진 마시고 그냥 약간 사이드로 일부분의 포트로는 조금씩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물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한 섹터를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철도 관련주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이번에는 교육 관련주들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일부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